2026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 대륙을 횡단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대한민국 대표팀만 이 혼란에서 비켜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비행기에서 쪽잠을 자며 국경을 넘나들 때 우리 선수들은 마치 홈그라운드처럼 멕시코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조차 이건 멕시코 월드컵이다라며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행운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까지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결과는 A조, 상대는 개최국 멕시코, 아프리카의 복병 남아공,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유럽 플레이오프 D그룹 승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승 후보들을 모조리 피했기 때문입니다. 포트 1에 포진한 스페인, 프랑스, 브라질 같은 괴물 같은 팀들을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트 3에서 만난 남아공은 피파 랭킹 61위로 해당 포트에서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물론 개최국 멕시코는 까다로운 상대지만 전체적인 대진우는 분명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대진표가 아니라 지도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최대 변수는 바로 땅덩어리입니다. 캐나다가 세계 2위, 미국이 3위, 멕시코가 14위입니다. 한 경기 치르고 이동하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릴 수 있는 규모죠. 그런데 우리 대표팀의 일정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 안에서만 치릅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을 볼까요? 심지어 개최국인 캐나다조차 동부 토론토에서 경기 후 시차가 3시간이나 나는 서부 밴쿠버로 날아가야 합니다. 미국도 LA에서 시애틀을 오가며 비행기만 3시간 가까이 타야 하죠. 우리와 같은 조인 남아공은 멕시코와 미국 애틀랜타를 오가며 국경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달라라와 몬테레이, 비행기로 딱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1승을 안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이 이동거리라는 선물을 줬다면 악마는 환경이라는 시련을 줬습니다. 1,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라의 아크론 스타디움, 이곳은 해발 1571m의 고지대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훨씬 빨리 차오르고 공의 궤적도 달라지는 곳이죠. 적응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경기장에서 걸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차전이 열리는 몬테레이는 해발 고도는 500m로 낮지만 6월 기온이 무려 41도까지 치솟습니다. 게다가 우기라서 습도까지 높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사우나 안에서 축구를 하는 셈입니다. 이동거리가 짧아 체력을 아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16강 진출의 진정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기억을 소환해야 합니다. 당시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철저한 고지대 적응이었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대회 전 오스트리아의 해발 1200m 고지대인 노이슈티푸트에서 열흘간 땀을 흘렸고 본선에서도 비슷한 고도의 루스텐버그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 성공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 추첨이 끝나자마자 홍 감독은 즉시 베이스 캠프 후보지 답사에 나섰습니다. 1, 2차전이 고지대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베이스 캠프 선정의 제1원칙 역시 고도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홍명보. 과연 이번에도 그 전략이 적중할까요? 자, 그럼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볼까요? 결전의 날은 내년 6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과달라라에서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9일 같은 장소에서 홈팀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한 곳에서 두 경기를 연속으로 치른다는 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마지막 3차전은 25일 몬테레이로 이동해 남아공을 만납니다. 멕시코는 3차전을 치르러 멕시코시티로 이동하고 남아공은 미국을 다녀와야 합니다. 상대 팀들이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하며 피로를 쌓을 때 우리는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물며 전술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피파가 발표한 이 스케줄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웃으며 말한 멕시코 월드컵이라는 농담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 1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32강전은 물론 16강전까지 모두 멕시코시티에서 치를 수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지만
사실상 멕시코에서만 경기를 하다 돌아오는 진정한 멕시코 월드컵이 완성되는 것이죠. 반면 조 2위나 3위가 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미국 LA, 보스턴, 시애틀로 이동해야 합니다. 강팀과의 대결은 물론이고 그때부터는 이동거리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조 1위 달성 여부가 이번 대회의 편안함을 결정짓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개최국보다 더 편안한 이동거리, 역대급 꿀조 편성. 외신들조차 한국의 대진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결과를 허락합니다.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와 몬테레이의 살인적인 더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이점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홍명보는 이제 환경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은 이 천운을 실력으로 증명하여 멕시코 땅에서 새로운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 그 뜨거운 현장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